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우리는 수출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일본은 무역 적자지만은 수출과 수입이 다 플러스 상태 속에서의 적자인 거예요. 가계 소비, 수출, 기업 투자 모든 게 다 지금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러네요. 일시적인 게 아니라 분위기가 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 경제가 사실 잃어버린 30년을 탈피하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가 디커플링, 미중 간의 이런 네. 갈등 속에서 네. 지금 반도체가 그 중심에 있잖아요. 미국 입장 속에서는 일본을 굉장히 좀 이제 좀 키우려고 하는 네. 이런 측면이 보여요. 네. 대만 하게 되면 뭔가 어쨌든 간에 좀 이게 불확실성이 있는 거잖아요. 네. TSMC에 좀 이제 그 대안이 좀 필요한 측면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런데 그 속에서 일본하고 한국을 이렇게 비교해 볼 때 네. 그 미국의 설계 기업들의 파트너로서 협업 체계를 좀 이제 만들어냈어야 하는 것이고 네. 그 과정에서 사실 정부의 역할도 사실 필요했던 거죠. 네. 근데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보이지가 않다 보니까는 산업계 그다음에 학계 정부가 그러니까는 사실 미래 지금 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각자가 해야 될 역할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이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합의안을 만들어내고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청사진을 제시하느냐. 네. 그런 비전이 보이게 되면은 네. 사람들은 그 비전에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기다려 줄 수가 있는 네. 것이고요. 건국대학교 경제학부의 최백은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바쁘신데 이 아침 시간에 그러니까 여기 뭐 가끔은 옵니다. 니케이가 올해만 한 20% 예. 네, 그렇게 상승을 했는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예. 건지 일단 우선 그 궁금하네요. 얘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니케이가 왜 이렇게 오릅니까 요즘? 그 전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일본에 대한 관심이 네. 한 2018년 이후부터 네. 식기 시작한 이유가 네. 활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일본이 예. 그러니까 뭐 경제가 잃어버린 사실은 몇 년. 2018년에 주요 경제 지표들이 네. 정점을 찍고 이렇게 후퇴를 했었거든요. 네. 네. 예. 근데 뭐 최근에 그러면 관심이 다시 살아나는 이유는 이게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살아나고 그렇군요. 있기 때문인 거고요. 네, 예. 주가 지수는 일단 우리가 소위 일본의 90년대 초에 90년 전으로 해가지고 자산시장 거품 붕괴를 얘기를 하잖아요. 네. 주가가 먼저 이제 그러니까 부동산보다 먼저 이제 침몰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89년 연말부터요. 네. 근데 지금 한 90년 한 7월 수준 근방까지 지금 이제 그러니까 복귀가 됐으니까는 네. 소위 잃어버린 30년 시간을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회복하는 네. 이런 모습이 이제 외형적으로 보이니까 그러는데 네. 그것보다도 이제 주가 지수와 관련한다면 이제 뭐 올해 이제 성과를 이제 많이들 비교들 하고 그러시는데 네. 특히 뭐 우리나라에 비해 가지고 우리나라는 한 16% 정도 올해 올랐다면은 네. 일본은 그러니까 한 23% 정도 이렇게 네. 가깝게 올랐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요. 세계 주가가 21년도에 거의 고점을 찍고 네. 그리고 22년도 지난해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잖아요. 네.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일본은 21년 고점을 넘어섰어요. 네. 넘어섰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뭐냐면 21년 고점 대비 한 21%가 아직도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렇게 비교해 보게 되면은 그 차이가 크죠. 그 차이가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올해만 비교해 보면 뭐 나스닥은 26% 올랐으니까 예. 많이 안 오른 것 같지만 말씀해 주신 대로 21년 말에 대부분 높았지만 일본 예. 21년 초에 높았고 예. 비교해 보면 일본이 많이 올랐어요. 그때에 그렇죠. 비하면. 예. 그렇죠. 가장 큰 이유를 뭘로 보십니까? 그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런 얘기 있는데 일본 경제 지표들의 예. 일단 단기적인 거지만은 좀 더 이제 많은 지표들이 이제 우리가 좀 네.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향후에 네. 현재까지 나오는 지표들을 보게 되면은 기존의 패턴하고 상당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 가장 이제 중요한 건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성장률을 보는데 네. 성장률의 내용이 좀 달라졌어요. 성장률의 내용이 우리가 이제 일본 하게 되면 그동안에 이제 아베노믹스로 상징되어져 가지고 돈을 이제 그러니까 엄청 찍어내고 네. 그걸 통해서 이제 수출 부양을 통해 가지고 네. 경제를 성장하겠다고 네. 이렇게 네. 했듯이 네. 일본은 2012년 이후부터 가계 소비 지출이요. 지난 한 10년 동안에 연평균 마이너스 0.1%로 계속 후퇴해 왔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일본만 하더라도 선진국 경제다 보니까는 네. 민간 소비가 굉장히 그 비중이 큰데 네. 가계 소비가 이렇게 수축되니까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아베가 집권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수출로 이제 그러니까 돌파하려고 네. 했었던 예. 거죠. 하려고 했었는데 올해 이제 1분기 성장률을 보게 되면 일단 성장률 수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성장률 수치가 한 뭐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는 전기 대비 0.3, 일본은 전기 대비 0.4지만은 이거 연율로 비교해 보게 되면은
연율로 보게 되면 한 1.6%까지 이렇게 일본이 네. 달성했거든요. 우리가 한 1.3%에 불과한 반면에요. 네. 그런데 거기에 그걸 주도한 것이 가계 소비였어요. 아, 가계 소비가 그 이 성장에 있어서 2.6%를 성장률을 한 2배 정도로 그러니까 끌어올렸거든요. 이게 플러스로 바뀐 것도 오랜만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22년까지 그러니까 한 지난 10년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계 소비 지출은 후퇴해 왔던 겁니다. 네, 예. 후퇴해 왔는데 이제 가계 소비 지출이 살아났고 네. 거기다가 이제 뭐냐면은 그게 이제 가계 소비 지출 가장 눈에 띄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기업의 설비 투자도 어쨌든 괜찮고요. 네. 근데 이제 수출이 일본도 이제 우리나라처럼 무역 적자가 지금 네. 올해 들어와서 네.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데 우리보다 좀 나은 게요. 우리는 수출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출이요. 예, 작년 예. 4분기보다 올해 1분기가 그리고 올해 4월, 5월 달이 더 하락폭이 더 커지고 네. 있어요. 근데 일본은 무역 적자지만은 수출과 수입이 다 플러스 상태 속에서의 적자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좀 내용이 다른 거죠. 그렇네요. 예, 네. 무역 규모가 줄어들면서 그러니까 무역 적자하고 네. 무역 규모가 팽창하면서 무역 적자는 좀 다른 거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수입이 우리는 수입도 마이너스로 네. 돌아섰거든요. 네. 그 얘기는 결국 이제 뭐 에너지 가격의 이제 하락도 있지만은 네. 사람들의 소비라든가 자본재 수입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는 위축되고 있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네. 근데 일본은 그게 지금 플러스라는 얘기는 수입이 플러스가 수출보다 플러스가 지속되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 경제가 어쨌든 간에 잘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측면인 거거든요. 그래서 가계 소비, 수출, 기업 투자 모든 게 다 지금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근데 이제 이 부분이 그러니까는 일시적인 게 아니라 지금 모습을 보게 되면 굉장히 분위기가 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베노믹스가 외형적으로는 좀 효과가 있는 듯이 보였는데, 네. 근데 이제 경제 전체적으로 불확실성이 여전히 계속 남아 있다 보니까는 그게 이제 그 지속이 될 수 없는 그리고 그걸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좀 힘든 이런 분위기도 있었었죠. 네. 근데 이제 앞에서 얘기했듯이 올해 들어와 가지고 분위기가 완전히 지금 바뀌어 버렸고 네. 그러면서 이제 일본 경제가 사실 잃어버린 30년을 넘어서 이제 그걸 이제 탈피하는 게 아닌가 네. 하는 이런 이제 기대감이 굉장히 좀 확산되고 있고. 그렇네요. 예. 예. 일본의 경기가 좋다? 그러니까 네. 사실 최근에 글로벌적인 경기 흐름이나 경제 흐름과는 좀 반대로 지금 가고 있어서 이게 굉장히 속속들이 좀 비결을 알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적인 효과가 가장 큰 겁니까, 교수님?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경제에 있어서 정치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요. 예. 예. 근데 이제 그 두 가지가 네. 서로 이제 그 소위 상승 효과를 같이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그러니까 지금 이게 기시다 정부잖아요. 네. 기시다 정부인데 기시다 정부 출범할 때 보게 되면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가졌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아베가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네. 지병으로 이제 사퇴를 하고 스가가 한 1년 정도 이제 하다가 하는 네. 그 상태 속에서 일본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았었거든요. 네. 안 좋은 상태 속에서 이제 기시다가 이제 별로 이제 이 두각을 못 네. 나타냈었죠. 네. 근데 사실 기시다는 출범하면서 굉장히 그러니까는 그 좀 색다른 이 모습을 네. 보여줬었어요. 네. 당시에 우리나라 일부 언론들에서 일본판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이다 이런 얘기가 이제 일부 언론들에서 보도가 날 네, 정도로 예, 예. 기시다는 그러니까 아베노믹스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까 했듯이 돈을 대규모로 찍어가지고 네. 엔화같이 떨어뜨려가지고 수출을 올리자. 네. 그러면 기업들이 돈을 벌고 그걸로 인해서 소위 말해서 기업들이 투자도 늘리고 그러면 고용도 증가하고 수출 주도. 예, 그럼 네. 이제 수출 주도였었는데 기시다는 기본적으로 분배에다 초점을 맞췄습니다. 네. 예? 지금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수출이 아까 얘기했듯이 2018년 이후에 정점을 찍고 나서 이제 위축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베는 이제 그러니까는 가계 소비가 위축된 상황 속에서 수출에다가 이제 그러니까는 초점을 맞췄던 건데 네. 수출이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걸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일본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내수에 그러니까 결국 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분배를 좀 그러니까는 개선을 하자. 네. 그다음에 이제 고령화가 굉장히 심한 사회니까요. 네. 그다음에 이제 복지도 좀 강화하자. 네. 이걸 통해서 좀 이제 내수를 좀 이제 통해서 성장을 좀 만들어내고 네. 그래서 이제 선순환을 만들어내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랬을 때 이제 그 분배의 가장 이제 핵심적인 것이 우리나라도 그랬듯이 네. 우리나라에서 소득주 성장하게 되면 많은 국민들이 생각나는 게 그것만 아닌데 최저임금 인상 이런 거였었잖아요. 예, 이게 잘 안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일본도 마찬가지로 임금 인상에 이제 그러니까는 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이제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네. 일본도 그러니까 뭐 예일 수가 없는데 네. 많은 제품들을 수입을 하다 보니까요. 네. 근데 이제 올해 들어와 가지고 이제 그 기시다가
일본 기업들한테 그러니까 좀 이제 임금을 좀 인상을 지난해부터 계속 그걸 요구를 해왔죠. 네. 근데 이제 중소기업들은 그런 여력이 없지만은 대기업들은 돈을 많이 벌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거기에 이제 화답을 했습니다. 화답을 해가지고 올해 이제 그 노조하고 합의한 게 한 뭐 4% 가깝게 인상하기로 합의가 된 걸로 지금 이렇게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임금 인상이 결국 이제 가계 소비를 좀 이제 견인하는 데 하나 일정한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팬데믹이 이제 좀 이제 가라앉으면서 소위 그 관광 서비스도 굉장히 많이 살아나 도움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민간 가계 소비가 굉장히 견인을 하고 있다는 점, 그거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니까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지금 일본이 네. 소위 지금 이제 소위 우리가 전 세계가 디커플링 미중 간의 이런 네. 갈등 속에서 네. 지금 반도체가 그 중심에 있잖아요. 예. 반도체가 중심에 있는데 미국 입장 속에서는 어쨌든 간에 공급망 확보를 좀 안정적으로 네. 이게 뭐 한두 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안정망을 네. 확보하기 위해서 일본을 굉장히 좀 이제 좀 키우려고 하는 네. 이런 측면이 보여요. 네. 그러니까 80년대 그러니까는 플라자 합의로 인해가지고 일본 반도체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면은 네. 지금은 정반대로 중국과의 그러니까 경쟁 속에서 그러니까는 일본을 좀 이제 대신 좀 키우고 싶은 대안처로서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일본의 이제 그러니까 소위 반도체 산업 다시 이제 이 부활과 더불어 가지고 맞물려 가지고 일본의 그 산업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좀 분위기를 좀 타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네. 예, 반도체 관련돼서는 네네. 그야말로 진짜 약간 뭐 놀랄 정도로 예. 반도체 하면 뭐니 해도 미국, 예. 뭐 한국, 예. 대만, 그렇죠. 최근에는 뭐 중국, 뭐 일본은 뭐 완전히 그림 바깥에서 있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뭐라 그럴까요? 가능성 아니면 수준? 얼마나 빨리 쫓아오고 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일본을 좀 이제 파트너로 생각하는 거는요. 네. 지금 이제 사실 그 미국은 사실 반도체에 있어서 선진국가 같은 경우는요. 네. 산업의 전체 부분을 다 그 자신들이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나라들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소위 생산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네. 제조 과정을 이제 그러니까는 해외로 이제 그러니까는 외주화시킨 거잖아요. 예, 예, 예. 분업 구조로 이제 네. 있는 건데 그래서 반도체에서 생산 부분이 이제 메모리 부분에서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고 그다음에 이제 설계한 것을 이제 위탁 생산하는 이제 소위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부분이 소위 이게 이제 대만의 TSMC잖아요. TSMC, 예. MC인데 이게 둘 다 제조죠. 네. 제조인데 이 부분에서 대만이 그러니까 여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주요한 미국 기업들의 설계 기업들의 파트너지만은 네. 대만 하게 되면 뭔가 어쨌든 간에 좀 이게 불확실성이 있는 거잖아요. 네. 중국 갈등 속에서요.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 입장 속에서는 사실 지금 반도체 설계 부분을 우리가 위탁 생산해 줄 TSMC에 좀 이제 그 대안이 좀 필요한 측면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런데 그 속에서 일본하고 한국을 이렇게 비교해 볼 때 네. 우리가 사실은 그러니까 이 파운드리 부분을 TSMC가 하고 맡고 있는 네. 부분이죠. 이거를 그동안은 좀 너무 소홀히 한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부분을 사실 그러니까 일본이 조금 더 이제 그러니까는 빠른 시간 내에 그걸 좀 보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미국에서도 판단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바라보는 일본에 대한 협조의 요구는 예.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이 파운드리 쪽, 비메모리 쪽의 제조 예, 그렇죠. 그쪽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 있는 예. 건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메모리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으로 불러들였잖아요. 네. 미국에서 생산해라 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이제 마이크론도 최근에 이제 어쨌든 간에 그 좀 이제 활력을 좀 찾고 있고요. 또 한국도 세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메모리는 어쨌든 간에 한국 기업들을 미국으로 이제 불러들여 가지고 네. 생산을 시키면 되는 것이고, 네. 근데 이제 TSMC가 이제 그러니까는 그 미국에서 불러들이는 것에 대해서 좀 소극적이거든요. 너무 요구하는 게 많다, 미국이. 아, 그런가요? 예, 그래서 이제 좀 소극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만 리스크라는 게 있잖아요. 예, 있다 보니까는 미국 입장 속에서 어쨌든 간에 대안도 좀 마련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지만 네. 이제 공급망 안정이 이제 네. 구축이 될 테니까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나머지 국가를 생각해 보면 일본뿐이 없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일본도 어쨌든 간에 일본은 어쨌든 간에 근데 이제 이 파운드리 부분에 네. 좀 전통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전통은 네, 있는데 그게 이제 얼마나 이제 빨리 성과를 만들어내냐 네. 거냐 하는 것은 미국 기업들이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협업 체계로 지금 들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그걸 빨리 하기 위해서 TSMC도 이제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를 좀 하고 있고, 근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좀 두고 봐야 되겠죠. 두고 봐야 되겠는데 그때까지는 어쨌든 TSMC의 역할을 그러니까는 다 대체하기는 힘들 것이고요. 네. 한동안은요.
그 상황 속에서 저는 사실 우리가 좀 아쉬운 것이 그러게요. 우리가 좀 파운드리 부분을 좀 이제 그러니까는 이 공백을 좀 메꿨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결국은 TSMC에 관련된 거를 대체를 많이 본다면 네. 그렇네요. 우리한테의 기회가 좀 일본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좀 봐지시는 겁니까? 아니면 오히려 더 정신없는 와중에 우리가 어떤 기회가 오는 그 예를 들면 이제 미국이 우리한테 이제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 견제하기 위해서 네. 굉장히 우리한테 희생을 요구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반대급부를 좀 우리가 얻어냈어야 되는 그러니까요. 거죠. 예, 예.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는 TSMC가 미국에 대해서 좀 이제 소극적으로 나오는 그 공백을 하려고 예. 해가지고 예. 우리가 좀 지금 삼성 섞어 이제 파운드리를 육성하겠다고 돈을 네. 하고 있으니까는 그 미국의 그러니까는 그 이 설계 기업들의 파트너로서 네. 좀 이제 성장할 수 있도록 좀 그런 협업 체계를 좀 이제 만들어냈어야 하는 것이고 네. 그 과정에서 사실 정부의 역할도 사실 필요했던 거죠. 네. 근데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보이지가 않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일본 중심으로 지금 이게 이제 그 공백이 메워지고 있는 것 예. 같아서 그게 좀 이제 안타깝다는 거죠. 예, 조금 뭐 등골이 약간 느낌이 네, 네, 네. 예, 일본이 나선다고 하니까 사실 뭐 예. 저희가 일본을 상당 기간 뭐 조금 이렇게 과소평가했지만 일본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죠. 이런 쪽에 또 워낙 저력이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네. 정부와 삼성전자 뭔가 그럴까 이렇게 분발이 필요한 시기입니까? 네. 일본이 이렇게 계속해서 좀 여러 가지 면에서 계속 네. 다시 한번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워런 버핏 회장이 또 일본을 방문을 한 것뿐만 아니라 상사 회사에 또 대규모 투자 뭐 이렇게 기사가 나오면서 일본 정말로 또 다시 좀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주목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현상에 대해서 이런, 어떻게 배경이 보세요? 뭔지 지금 예. 일단 그 뭐 본인이 이렇게 판단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하는데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는 네. 바닥을 친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네. 일본이 이제 바닥을 예, 치고 예. 그러면 이제 증시는 아무래도 이제 선반영되는 거니까 네. 바닥을 쳤다는 게 확인된다면 그러니까 이제 투자는 이제 아무래도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금이 유입될 수밖에 네. 없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지금 올해 정도까지는 일본 경제가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뭐냐면 아까 앞에서 쭉 얘기했듯이 산업 분야에서도 지금 어쨌든 간에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네. 있고 그다음에 민간 소비가 올해 이제 임금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어느 정도 받쳐줄 것이고요. 네. 그 속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일본이 그러니까 지금 뭐 엔화 가치도 여전히 지금 그러니까 약세잖아요. 한 네. 140엔 네. 정도로 네. 선을 그러니까 수출도 굉장히 그러니까 유리한 환경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적어도 올해 정도는 그러니까 뭐 사실 우리가 1년 후를 우리가 예상한다는 건요. 요즘 같은 상황 속에서는 워낙 불확실성이 많다 보니까는 쉽지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적어도 올해 정도는 그러니까 다른 어떤 나라들에 비해서 이렇게 나쁘지 않은 이런 분위기라는 거. 라는 것이 이제 그러니까 중요한 점이고요. 그랬을 때 이제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일본 기업들이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그동안의 일본 경제가 미래가 불확실하다 보니까 저평가된 측면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저평가된 게 있다 보니까는 그런 것들이 다시 그러니까는 이제 정상적으로 평가가 정상화되는 과정 속에서 네. 주가가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지난 잃어버린 30년을 메꿔야 되는 거잖아요. 네. 메꿔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승률은 단기적으로 상승률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죠.